완벽 적응. 진하게 느낄 수 있고 이 한국의 화끈한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서러움. 거의 둘이 데이트한 거죠. 또 뿜뿜 인 상태. 안녕하세요 여러분, 숲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아주 알짜배기인 정보들로 찾아왔는데요. 이게 실은 진짜 저만 알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게 저도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홀의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좋은 정보를 다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1000만 번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문의가 많았던 또 뭐 궁금해 하셨을 것 같던 그런 우프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프란 일단 우프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거시적인 관점과 또 이제 저 같은 여행자의 그런 관점에서 우프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프는 World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해서 Worldwide WW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 OOF 해서 우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루에 반나절 동안 그 농가, 유기농가 및 친환경적으로 농법을 구사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하루 반나절 일손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저희는 숙식을 무료 제공받는 거예요. 여행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현지인들의 삶을 즐길 수 있다. 경험해 볼 수 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만약 할 수 있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힐 수가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거고 뭐 영어 대체로 많이 쓰거든요.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거죠. 간단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프랑스 와인 농가에서 우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우퍼였어요. 즉 제가 우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걸 알게 된 건 제 지인을 통해서였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지인이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왜 이걸 우프를 선택을 했냐, 굳이 여행 아니면 워홀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워홀을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어를 안 쓴 지도 오래됐고 가서 부딪히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뭔가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학연수를 알아봤는데 이제 어학원을 한두 달 정도 다니고 시작을 할까 했는데 내가 어학에 지금 욕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에 어학원 다니면 돈이 또 비싸잖아요. 그 돈을 지불하기가 싫었죠. 그리고 당시에 와인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제가 꿈꾸던 일을 했지만 저는 맞지 않아서 퇴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래의 방향, 미래의 진로 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갈래 중 하나가 와인이었어요. 그래서 와인 농가에 유기농으로 와인을 재배하는, 특히 프랑스는 와인으로 유명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에 가서 직접 그런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 만드는 뭐 과정,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내가 와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할지 또 아닐지에 대한 무슨 그런 결론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른 게 우프였답니다.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이 우프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뭐 시험을 보던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우프 치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 유기농, 또 자연, 한적함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나 다 환영입니다. 대신에 지원을 하고 또 꼼꼼한 리뷰를 읽어보기 위해서는 그 회원가입하는데 약간의 금액이 필요해요. 유럽은 보통 1년에 25유로 정도 하고 한국은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5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그게 다예요. 연결해주는 중개비, 사이트 중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 그 나라의 언어. 예를 들어서 저는 프랑스였잖아요. 프랑스어를 잘 해야지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언어 잘하면 좋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그 문화를 진하게 느낄 수 있고, 하지만 보통은 영어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지 못해도 진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하면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거예요. 이게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잘하면 좋지만 이거예요. 잘하면 좋지만 못한다고 제약받을 일은 없다. 그러면 제가 우프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녹아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저희를 온전히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참고로 저녁을 되게 일찍 먹어요. 6시 전에 항상 한국에서 먹었는데 프랑스는 저녁 식사 시간이 늦습니다. 항상 8시, 9시. 어떻게 해요? 그들 생활인데 맞춰야죠. 또 점심도 저는 또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일하기 전에 밥을 안 먹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가 돼서 거한 점심을 또 먹습니다. 이런 생활이 조금 잘 맞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호스트가 배려를 또 해주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아침을 꼭 먹어야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꼬박꼬박 크루아상이나 아니면 빵오 쇼콜라 아니면 바게트 같은 걸 챙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시골이에요. 일할 곳이 유기농가 친환경 재배하는 곳이니까 이 시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적한 동네로 가게 될 텐데 좀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같이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힐링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있기에는 조금 저는 심심했어요. 그 근처 큰 도시로 나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 일 끝나고 나서는 타고 나갈 힘이 없었고 주말에는 또 막 일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쉬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마을만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을에 저는 레스토랑 하나, 펍 하나, 아니다, 레스토랑 겸 펍이 하나, 슈퍼마켓 하나 있을 정도로 진짜 작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생활 패턴을 맞춰야 된댔죠.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생활을 진짜 찐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언제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문화를 그렇게 이렇게 뼛속까지 느껴보겠어요. 그런 점에서 문화교류 측면에서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그 시골 이것도 언제 저희 인생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포도 따면서 그렇게 생활해보겠어요. 한적하게.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이게 오히려 또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에 우프 고르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돈을 내고 나면 리뷰랑 그 다음에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리뷰를 아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어떠한 불편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게 좋았는지 이런 게 리뷰가 잘 나와 있으니까 웬만하면 리뷰가 좋은 쪽으로 가시고 또 이제 그 우프 호스트랑 저랑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보낼 때 성심성의껏 보내세요. 내 이름은 뭐고 국적은 한국인이고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왜 너의 이 농가를 선택했고 여기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상세하게 이게 저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성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대면인 거잖아요. 만나보지 않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글에 저도 정성스럽게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노출시켰죠. 성심성의껏 작성할수록 답변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 한 곳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 곳 다 보내세요. 저도
20곳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곳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 보내고 안 왔네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성심성의껏 메시지를 보내세요. 또 휴가 시간,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산 근처로. 아니야, 난 바다가 좋아. 바다 근처에 있는 마을로 선택하는 것도 저는 일 외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는 시간에 이제 그렇게 가서 놀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이나 숙소 이런 형태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내가 숙소를 독방을 쓰는지 뭐 쉐어룸인지 음식은 해주시는지 아니면 뭐 채식도 가능한지 채식 안 되는지 이런 게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채식이다. 그리고 독방을 선호한다. 그러면 독방 카테고리로 분명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메시지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상 도착했을 때 자기 생각과 달라서 실망하거나 이런 일은 적겠죠. 원활한 생활을 위한 팁은 일단 한국에서 한국식 선물을 가져가면 좋아해요. 저는 간단하게 책갈피랑 복주머니를 챙겨가서 드렸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든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때는 이제 좀 번화가 이쪽으로 나가서 꽃집에 가서 꽃을 사다가 드렸어요. 서로 그냥 한 달 동안 잘 지냈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런 작은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이게 일종의 문화 교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건 맞지만 한 번씩은 한국 음식을 또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리할 생각은 없었고 미리 좀 인스턴트 불닭볶음면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이거는 외국에서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 맛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한국의 화끈한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에서 챙겨가서 드렸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영국인, 프랑스인 커플이었는데 프랑스인은 진짜 저보다 잘 드셨고 영국인은 못 먹었어요. 얼마 못 먹었어요. 서로 그렇게 매운 거 먹으면서 반응 보는 것도 재밌고 또 이렇게 한국인들은 매운 걸 좋아한다. 이런 식품도 있다. 알려주는 것도 재밌고 또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에피소드, 추억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이든 이렇게 음식이든 성의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잘 지내는 그런 팁 아닌 팁이에요. 그리고 하나 빼먹었다. 대화를 많이 해요.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 중에 그분들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뭐 너네 인구가 몇 명이니? 너네 근무 시간, 뭐 근무량은 어떻니? 노후는 어떻니? 막 이런 질문들을 막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해드릴 수 있죠. 하지만 모를 때는 막 그 자리에서 찾아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 정보 같은 거를 조금 숙지해서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퍼의 생활을 조금 더 잘 상상하실 수 있도록 우퍼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탑3와 가장 서러웠던 순간 탑3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먼저 할까요? 인상 깊었던 거 먼저. 그날은 새벽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진짜 꽃기호 소리가 날 때 일어나서 짐을 다 챙겨서 트럭을 타고 포도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해가 어스름이 뜰 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진짜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 쭈그려 앉아서 포도를 따는 거예요. 근데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이 포도 알갱이가 막 이렇게 막 빛이 나는 느낌? 막 영롱한 느낌이에요. 보석 같고 소중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 드넓은 포도밭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포도를 땄을 때의 기억 플러스 아직 하나의 기억이에요. 플러스 이제 해가 머리 위에 떴어요. 중천에 떴을 때 이른 아침을 먹어요. 이른 아침이 아닌가? 늦은 아침인가? 큰 트럭 뒷좌석에 가져온 커피, 과일, 뭐 빵, 버터, 뭐 누텔라, 햄 이런 것들 싹 다 깔아놓고 일하시는 분들 다 같이 그냥 그 포도밭에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와인과 커피를 곁들이면서. 그게 정말 몸은 힘들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낭만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 좀 비가 오는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호스트 집에 그 호스트의 조카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조카랑 같이 무서운 스릴러 영화도 보고 제가 방으로 초대했거든요. 너 할 거 없으면 같이 영화 보자 해가지고 친해질 겸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와인 마시면서 거의 둘이 데이트한 거죠. 여자애였어요. 서로의 가치관과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처음 만났는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친구가 기타를 엄청 잘 쳤어요. 그래서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이제 우리 둘은 소파에 앉아서 걔는 기타를 치고 저는 그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던. 노래를 잘 부르진 않지만 제가 항상 흥얼대거든요. 흥얼대는 수준으로 앤마리의 2002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가 영국인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점심 식사 또 저녁 식사 때마다 항상 술을 곁들였어요. 와인이 그냥 와인 만드니까 또 와인은 프랑스 문화잖아요. 항상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요리에 어울릴 만한 와인을 저보고 고르게 하셨거든요. 생선 요리든 뭐 브로콜리 치즈찜이든 뭐 스테이크든 등등 어울리는 그런 여러 한 10병들 중에서 그 술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탑3인데 이거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필 그때 럭비 월드컵이 한창이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내가 럭비 경기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근데 주말에 막 이렇게 차려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려입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시내로 가서 아이리시 펍이었어요. 거기서 그 옆에 있는 시장 같은 곳에서 굴이랑 조개 생으로 된 거 그걸 시키고 그 펍에서 맥주를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굴도 이렇게 먹으면서 럭비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진짜 좋았던 기억이었죠. 그리고 이제 서러웠던 기억. 씨는 뭐 크게 서러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그 친해진 조카도 왔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대우가 나랑 있을 때랑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항상 디저트를 주시긴 해요. 저한테도. 근데 그냥 우유 푸딩 같은 카라멜 푸딩 같은 걸 줬고 나한테는 디저트 선택권이 없었어. 근데 조카랑 아들 오니까 막 블랑샤리에서 갖고 온 뭐 여러 그 디저트류 빵들 아니면 하겐다즈 그 비싼 하겐다즈를 또 엄청 많이 사오신 거예요. 약간 그렇게 달라진 대우가 보였을 때 조금 속상했어요. 조금 서러웠어. 우리 가족도 나도 한국 가면 이렇게 챙겨주는 가족이 있는데 약간 이런 서러움.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조카와 아들이 안 왔다면 느끼지 않았을 서러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 조카랑 아들이 또 나오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일을 해야 돼서 그 케이브 안에 캬브에서 이제 와인의 숙성도를 체크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 체크하는 실린더가 많지 않아서 한 통을 체크하고 또 씻어 와야 됐거든요. 근데 그 씻는 곳이 밖에 있는데 비는 엄청 많이 오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고 그 가족들은 뭐 일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일을 해.
근데 비는 많이 와. 그래서 비 맞아가지고 옷 다 젖고 막 다 젖은 옷 이렇게 빗물 이렇게 쫙 짜면 물 슉슉 나오는 거 알죠? 그랬을 때 조금 서러웠어요. 그리고 하나 뭐지? 서러웠던 거? 이거는 저는 이제 포도 와인 만들고 뭐 포도 따고 이런 거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일 중에서 이제 와인 관련 일이 아니라 창고 자기 집 정리를 하는데 이제 또 저를 한 번은 쓴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포도를 따기 위한 장비들을 넣어놓기 위한 창고를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nyway 어쨌든 그 창고를 정리를 하는데 그 창고가 이렇게 쭈그려서 들어가야 돼요. 쭈그려서 들어가서 거기서 허리를 펴지를 못해. 그 상태로 먼지 뒤집어 쓰고 그거를 이틀 동안 했거든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진짜 이거는 조금 힘들어서 서러웠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는 좀 자잘한 걸로 크게 서운한 건 없었어요. 크게 서럽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이러한 기억들이 조금 서러웠네요.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건 얻은 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프 활동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둘러볼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엄청 많이 가졌고 또 워킹홀리데이를 하기 전에 프랑스의 완벽 적응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인들이랑 한 달 동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더 뿜뿜인 상태였고 원래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와인은 내 직업으로는 안 되겠다. 마시는 거는 즐길 수 있지만 직업으로 하기에는 내가 그만큼의 열정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얻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우프 프로그램을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특히 워홀로 분들께 꼭 어학원에 다니면서 준비 기간을 갖지 않아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였고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또 다른 꿀팁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은 길어서. 안녕.